문제 7번 0과 2파이 사이는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루트 6분의 1이다. 그리고 코사인 값이 0보다 작다. 이럴 때 이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당장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바로 마이너스 사인 세타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이 값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이니까 이므로 따라서 이 값이 루트 6분의 1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사인 값이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사인 값을 정할 거고 그럼 사인 값이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이면 코사인이 음수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거나 작음으로 이므로 따라서 코사인은 그 제곱이 1 빼기 사인 제곱인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루트에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 이것이고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에 1 빼기 6분의 1인 6분의 5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6분의 루트 5이다 라고 코사인 값을 구할 거고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탄젠트도 필요하니까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이 값분의 이 값을 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이 약분이 되고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1이다 라고 탄젠트 세타가 구해진다. 따라서 이 값은 우리가 찾는 값은 준식은 뭐 이 정도로 이것이 그냥 탄젠트 제곱 세타이고 그리고 플러스 루트 5 탄젠트 세타 거기 이 값이 코사인 제곱 세타가 왔기 때문에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그런데 탄젠트 제곱이 5분의 1 루트 5 곱하기 루트 5분의 1인 1 그리고 코사인 제곱이 6분의 5이니까 3 곱하기 6분의 5인 2분의 5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값은 10분의로 통분을 해주면 10분의 2 더하기 10 더하기 25 따라서 10분의 37 이다. 문제 8번 함수 fx를 이렇게 정의한 상태에서 이 합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1부터 3까지 3개의 항을 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3개의 값을 각각 구해서 더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f의 1 먼저 이 값을 우리가 구해주면 그러면 먼저 f1을 구해야 될 텐데 1은 지금 첫 번째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1을 대입해서 f1은 3분의 1이고 따라서 이 값은 f의 3분의 1이 되는데 3분의 1 역시 자 다시 첫 번째 범위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 3분의 1을 대입해주게 되면 3의 4제곱이 되어서 27이 되겠네. 따라서 f의 27이고 27은 2보다 크니까 여기에 27을 대입해서 3이다 라고 그 값을 우린 구할 거고 그리고 f의 2 이 값도 계산해주면 2 역시 첫 번째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f의 여기에 2를 대입해주면 3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4제곱 그러니까 3분의 1 곱하기 16분의 1인 48분의 1 이것이고 48분의 1 역시 첫 번째 범위 안에 들어가서 대입해서 따라서 이 값은 3분의 1 곱하기 48의 대제곱 3분의 48의 4제곱 이렇게 되고 이 값은 물론 이보다 크니까 다시 두 번째 식에 대입해서 여기에 미스가 3인 로그를 쓰게 되면 4 로그 3의 48 빼기 1 이와 같이 되는 상황이고 그럼 이 값은 48이 16 곱하기 3이니까 4 곱하기 로그 3의 16 그러니까 4 로그 3의 2 더하기 1 빼기 1 따라서 16 로그 3의 2 더하기 3이다 라고 이 두 번째 값을 우리가 구할 거고 그리고 f의 3 이 값은 3은 2보다 크니까 여기 대입해서 f3이 1이고 따라서 f의 1 근데 1을 대입해주게 되면 3분의 1이고 이 값은 f의 3분의 1 다시 첫 번째 식에 대입해서 3분의 1 곱하기 3의 4제곱 따라서 27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 3개의 값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합은 이 3개의 값 3과 16 로그 3의 2 더하기 3 그리고 27 이 3개의 값을 더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이 값은 16 로그 3의 2 에다가 3과 3과 27 더하면 33 이렇게 되겠네. 더하기 33 이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문제 9번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할 때 그때 fa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식을 보면서 우린 당장 x에 0을 대입해서 f0 왼쪽은 0이고 오른쪽은 f0 빼기 2이니까 그 값이 0이다 해서 f0이 2다 라는 걸 알아내고 그 다음 미분해서 fx에 대한 식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준식을 미분해서 준식의 x자리에 0을 대입해서 이렇게 x에 0을 대입해서 그럼 왼쪽은 0이고 오른쪽은 f0 빼기 2 따라서 f0은 2이다 라고 하는 거 잡아내고 그리고 미분하면 그럼 왼쪽은 x fx가 되고 오른쪽은 f'x 더하기 3a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되는데
이 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 오른쪽 항이, 이 왼쪽은 최고차 fx의 차수를 n차라고 한다면 왼쪽은 n 더하기 1차가 되는데, 오른쪽은 최고차가 n 빼기 1차랑 같을 수는 없으니까 n 더하기 1과 n 빼기 1은, 그러니까 오른쪽이 최고차가 2차이거나 아니면 1차이거나 뭐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것은 a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다. 여기에서 이때 첫 번째, 만약에 a가 0이 아니면 이렇게, 그러면 xfx의 차수는 이 f'x의 차수와 같을 수는 없으니까 이것의 최고차가 이것이어야 하고 2차가 돼야 되고 2이며, 따라서 fx는 1차식이고, 이때는 fx는 1차식이므로 따라서 fx를 우리는 px 더하기 q라고 쓸 수가 있을 텐데, 근데 f0이 2니까 여기에서 f0이 2이므로 q는 2, 따라서 fx는 px 더하기 2이다 라고 일단 여기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식을 여기에다 대입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1번식이라고 기호를 주고 1에 대입해주면, 그러면 xfx 왼쪽이 px제곱 더하기 2x가 되고, 오른쪽은 f'x가 p가 되고, 에다가 3ax제곱을 더할 거고, 그리고 2x를 더하고 1 더한, 그래서 이 왼쪽 오른쪽 식이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p는 3a가 돼야 되고, 그리고 2는 2다 같고 p 더하기 1이 0이 돼야 되겠네. p 더하기 1은 0이다. 따라서 p는 마이너스 1이고 p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이때 마이너스 3분의 1. 따라서 fa는 이 경우 f 마이너스 3분의 1의 값이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해주면 p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인 3분의 1 더하기 2, 3분의 1 더하기 2인 3분의 7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a가 0이 아닐 때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면서 fa는 3분의 7이 된다. 한편 a가 0이면, 그러면 xfx의 차수가 이제는 a가 0이면 이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차가 이것의 최고차를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1차일 수밖에 없고, xfx의 차수는 1이며, 이때 fx는 상수함수가 되니까 fx는 상수함수 f0이 2니까 fx는 2다, 이것이 되는 상황이네. 이때 1의 이 경우 역시 대입을 해주면, 그럼 이 식에 대입해주면은 fx에 2를 대입하면 2x가 되고, 왼쪽은, 오른쪽은 0이고, 그리고 a가 0이 0이니까 이것도 없고 2x 더하기 1, 2x는 2x 더하기 1이다 라는 모순된 식이 나와서 따라서 a는 0이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 이것을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제 구별을 우리가 좀 해주어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1, 그리고 이걸 2,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따라서 1과 2에 의해 fa는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이고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며 fa는 이때 3분의 7이 된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문제 10번, 자연수 k에 대해서 이 값이 8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2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fk라고 하자. 그때 기억 니은 이것을 판단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n제곱은 2의 k제곱의 7제곱, 그러니까 2의 k제곱의 7제곱, 이 값을 우리가 지수로 나타내주면 2의 n분의 7k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이 값이 8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n분의 7k가, 그러니까 n분의 7k, 이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가 자연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거고, 그러기 위한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의 개수를 우리가 세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각각의 k에 대해서 지금 따져내라 라고 보면, 기억은 k가 7일 때, 그리고 니은은 k가 1부터 5까지, 디귿은 k가 1부터 10까지, 결국은 1부터 10까지 각각의 k에 대해서 이 값이 3 이상의 자연수가 되기 위한 2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는 기억부터 우리가 따져본다면, k가 7일 때에는 n분의 7k 이 값은 n분의 49가 되고, 이 값이 3 이상의 자연수가 되기 위한
2 이상의 자연수 n의 값은 일단 이 값이 자연수가 되니까 n은 49의 약수가 되니까 1과 7과 49 이 세 개의 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근데 1인 경우는 안 되니까 2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2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면 7의 경우가 이 값이 7이 되니까 되는데 49는 1이 되어서 안 되네. 따라서 이때의 n의 값은 7 이것 하나밖에 없고, 그러므로 k가 7일 때의 fk f7 그러니까 이 값은 1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억은 거짓이다 라고 판단을 우리가 할 거고, 니은의 경우에는 지금 k가 5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이 값이 2가 되면 k가 2개가 있는가를 따지라는 얘기니까 k가 1부터 5까지 이 경우를 다 따져야 되고, 그럼 k가 1이라고 한다면 여기 1 대입해주면 n분의 7이 되고, 그 n분의 7 이 값이 3 이상의 자연수가 되는 자연수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n은 없다. 따라서 f1은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k가 2인 경우에는 n분의 14가 되고, n분의 14에서 n은 14의 약수니까 1, 2, 7, 14 이것인데, 그런데 그 중에 이 값이 3 이상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은 2 하나밖에 없네. 7은 2가 되니까 2 하나밖에 없고, n은 따라서 2이다 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f2는 1이다 이렇게 결과를 낼 거고, n이 k가 3일 때는 n분의 21이 되고, n분의 21이 3 이상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은 3분의 21이 7이니까 되고, 그리고 7분의 21이 3이니까 되어서, 그리고는 없기 때문에 따라서 f3은 2이다 이렇게 가까이 값을 정해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n이 k가 4일 때는 n분의 28이 되고, 이 n분의 28은 n이 2일 때 가능하고, 그리고 n이 4일 때도 가능하고, n이 7일 때도 가능한데 n이 14일 때나 28일 때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값이 있고, 따라서 f4는 3이다 라고 그렇게 f4의 값도 우리가 정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k가 5일 때는 n분의 35라는 수가 만들어져서, 이때의 이 값을 3 이상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은 5가 있고 7이 있고 2개가 있어서, 따라서 f5는 2이다. 그러니까 이 fk의 값이 2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k는 3과 5 2개가 있다. 네, 니은에서 그와 같은 k는 2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니은은 참이다 라고 얘기를 우리가 해낼 거고, 그리고 디귿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는 10 이하의 모든 k에 대해서 fk가 5가 되는 그 k를 모두 찾아서 더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 1, 2, 3, 4, 5와 7을 따져놨기 때문에 6하고 8, 9, 10 그 4개의 k, f 값만 따지면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f6을 구하기 위해서 k에 6을 대입한 n분의 42라는 이 값을 우리가 이제 관찰할 건데, 이 값이 3 이상의 자연수가 되는 n의 값은 n은 42의 약수니까 n은 일단 2가 가능하고, 그리고 3도 가능하고, 그리고 6도 가능하고, 7도 가능하고, 그리고 14로 나눠주면 3이 되니까 14도 가능하네. 그리고는 이제 값이 더 작아져서 안 되고, 이렇게 5개가 있어서 따라서 f6은 5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k가 8일 때, 그러니까 n분의 48, n분의 56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 값이 3 이상의 자연수가 되는 n의 값은 2가 있고 4가 있고 7이 있고, 그리고 8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14로 나눠도 역시 가능하고, 그런데 28로 나눠주면 안 되고 56으로 나눠줘도 안 되니까 이 5개가 역시 있네. 따라서 f8은 5이다 라고 얘기할 거고, 그리고 f9 k에 9를 대입해주면 n분의 63, 이 값의 경우에 역시 이 값이 3 이상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2 이상의 자연수 n의 값은 3이 있고, 그리고 7이 있고, 그리고 9가 있고, 그리고 21까지 가능해서 4개가 있네. 따라서 f9는 4이다. 그리고 k에 10을 대입해주면 n분의 70이 되는데, 이 값의 경우에는 역시 n이 2가 가능하고, 그리고 5도 가능하고, 7도 가능하고, 14가 가능할 테고, 그리고 10도 있네. 10도 이렇게 가능하고, 그리고 더 이상은 없기 때문에 따라서 f10은 5이다. 그러니까 그 fk 값이 5가 되는 값이 이 전체 중에서 6과 8과 10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6 더하기 8 더하기 10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것은 24이니까 따라서 디귿은 참이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 말을 채워주면,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값이 8의 배수가 되려면 n분의 7k가 3 이상의
자연수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판단했고, 그리고 이 값이 3 이상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2 이상의 n의 값하고 우리는 그 값을 지금 구한 거니까, 기억 여기 n이 k가 7 때는 여기 이 값이 n분의 7k가 이 값이 되니까 이 값에서 이렇다라고 얘기할 거고, 니은의 경우에도 각각 여기에서 이런 말들을 적절하게 써주면, 디귿도 여기에서 이렇게 따라서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 이와 같이 그 진위가 판단이 된다. 문제 11번 다항 함수 fx가 가와나 이 두 조건을 만족하고, 그리고 이 등식이 성립할 때 a와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당장 가는 우리가 뭐 많이 보던 식이니까 그 가에서 그 fx는 2차식이어야 하고, 더구나 9분의 3이 3분의 1이니까 fx의 2차항의 개수가 3인 그런 2차식이다. 그러니까 fx는 3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이와 같은 꼴로 쓰여지는 2차 식이다. 여기서 pq는 상수. 이게 이제 가에서 우리가 읽어내는 것이고, 나는 보면 x를 3분의 1로 보낼 때 그 분자가 0으로 가는데 0이 아닌 값으로 쓰려고 하니까 분모도 반드시 0으로 가야 하고, 따라서 f 3분의 1이 0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까 f 3분의 1이 0이므로 이렇게 바로 결과만 써주고, 따라서 3분의 1을 대입할 때 0이 되는 식이니까 fx는 x 빼기 3분의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식이고, 나머지 인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3이니까 거기에다가 2차식이고, 그럼 더하기 r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r은 상수. 이렇게 우리가 fx를 나타낼 수가 있고, 그 fx를 대입해서 따라서 식을 극한값이 4분의 1이다를 이용해서 저 r의 값도 우리가 마저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특히 x를 3분의 1로 보낼 때 fx가 이때 x 빼기 3분의 1 곱하기 3x 더하기 r 분의 9로 묶여지면서 x제곱 빼기 9분의 1이니까 x 빼기 3분의 1 x 더하기 3분의 1 이와 같이 식이 만들어지고, 지워져서 x를 3분의 1로 보낼 때 1 더하기 r분의 3분의 2 곱하기 9인 6 이렇게 수렴하겠네. 그런데 그 값이 4분의 1. 따라서 1 더하기 r이 24이고 r은 23이다 라고 r의 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와 나를 통해서 우리는 fx를 완전히 확정지었다. fx는 따라서 x 빼기 3분의 1 곱하기 3x 더하기 23이다 라고 fx가 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특별히 이 극한값이 b로 수렴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x를 3분의 1로 보낼 때 x 빼기 3분의 1이 좌극한과 우극한을 생각을 해서 양수음수가 달라지고 부호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이쯤에서 당연하게 할 거고, 따라서 x를 3분의 1로 보낼 때 그때 좌극한을 먼저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 fx분의 x 빼기 3분의 1의 절대값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5라고 하는 이 식은 x를 3분의 1 마이너스로 보낼 때 어쨌든 fx는 이것이니까, 그러니까 x 빼기 3분의 1 곱하기 3x 더하기 23분의 x 빼기 3분의 1은 x가 어쨌든 3분의 1보다 작은 값이라서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나와서 마이너스 x 빼기 3분의 1 그리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5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인데, 그럼 이것이 약분이 되고, x를 3분의 1로 어쨌든 보내니까 분모는 24가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에 9분의 1 더하기 3분의 a 더하기 5 그러니까 9분의 1 더하기 3분의 a 더하기 5라고 하는 값으로 수렴할 것이다. 그런데 그 값이 b이다 라고 얘기할 거고, 마찬가지로 x를 3분의 1 플러스로 보낼 때 또한 이렇게 x를 3분의 1 플러스로 보낼 때에도 상황이 같은데, 그때에도 fx분의 하고 한 번 더 써주고 x 빼기 3분의 1 절대값 그리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5 이것은 x를 3분의 1 플러스로 보낼 때 분모가 x 빼기 3분의 1 그리고 3x 더하기 23 이것이고, 분자는 x 빼기 3분의 1이 그때 그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이 그냥 지워지고 x 빼기 3분의 1 그리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5 그대로 약분이 되어서 x를 3분의 1로 보내게 되면은 역시 24분의 9분의 1 더하기 3분의 a 더하기 5로 수렴하는데, 그 값도 역시 b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 두 개의 a와 b에 대한 식을 만들 수가 있고, 이것을 연립해서 풀면 a와 b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이걸 1번식, 이걸 2번식이라고 한다면, 그럼 당장 1번과 2번식을 더해주면 왼쪽 항이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0이 되어서 1 더하기 2를 해주면 그럼 0은 2b라는 식이 나와서 따라서 b는 0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b가 0이기 때문에 대입해주면, 따라서 9분의 1 더하기 3분의 a 더하기 5는 0이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양변이 9 곱해서 1 더하기 3a 더하기 45가 0. 그러므로 3a는 마이너스 46.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46이다 라고 그 값을 얘기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이 값이고 b는 0이다 라고 그렇게 a와 b의 값을 정할 수가 있겠다. 문제 12번 3차 함수 fx가 두 실수 알파와 베타에 대하여 가나다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당장 그 알파와 베타, 숫자가 아니고 알파 베타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fx를 식으로 잡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하고 f'x를 알파 베타로 나타내고 살짝 써보다가 이것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빠르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적당한 시간 내에 풀려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래프 쪽에 관심을 가질 거고, 더구나 이 문제가 집합 A가 이 방정식의 해집합인데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홀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t의 개수를 구하고 이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만으로 충분하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고,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이 가와 나와 다를 만족하는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고 한다면 어쨌든 알파 베타 두 개의 점에서 미분 개수가 0이니까 그 두 점에서 그 값이 이렇게 생기고, 그런데 f알파하고 f베타 부호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x축이 이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질 텐데, 그런데 그때 f베타의 절대값, 그러니까 이 점의 y값이 f알파의 절대값, 그러니까 이 점의 y값보다 2배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려면 fx의 그래프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면 이렇게 그려져야, 그래야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렇게 2배 올라가고, 그래서 f베타의 절대값이 f알파의 절대값의 2배가 된다라는 관계가 성립하는 그림이 그리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두 가지 경우를 따져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걸 먼저 우리가 따져내주면, 먼저 최고차항의 개수가 fx에 3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경우, 그럼 가와 나와 다에 의해서 가나다에 의해 그 fx의 그래프는 하고 이 그래프를 우리가 적당히 제시해주고, 그러면 x축이 있고 여기 알파 그리고 베타 이와 같이 y는 fx, 여기가 알파고 베타고, 그리고 따라서 절대값의 그래프, 따라서 그래프와 fx의 절대값의 그래프는 이렇게, 절대값의 그래프는 그대로 알파 베타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알파에서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베타에서 2배만큼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는 이와 같이 그 두 그래프, 이것이 y는 fx의 절대값의 그래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그래프를 우리가 적당히 제시해주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f 알파의 절대값, 그리고 이 점이 2배의 f 알파의 절대값, 이 정도의 그래프가 적당히 그려지면,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fx의 절대값은 ft의 절대값이다 이 방정식을 풀고 싶은 거니까, 여기에서 이때 fx의 절대값은 ft의 절대값이다 이 방정식이 홀수계의 해를 갖는 경우는 그러면 fx의 절대값이 얼마다에 해당하는 방정식이 홀수계의 해를 갖는 경우가, 지금 살짝 그 ft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그 선을 봤을 때 홀수계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이때, 그리고 이건 4개니까 안되고 또 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0 하나 둘 셋. 그래서 이 경우는 ft의 절대값이 2 곱하기 f알파의 절대값 이 값이 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ft의 절대값이 f알파의 절대값 이런 경우, 또는 ft의 절대값이 0인 경우이며, 그러면 당장 그때의 그 t의 값은 그 ft의 절대값이 이 값이 되는 경우가 t의 값이 이 점의 t좌표,
x좌표, 이 점의 그리고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 이 첫 번째에서는 그 세 개의 점의 x좌표가 t의 값으로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점에서의 x좌표가 바로 t의 값이 되고, 세 번째 경우는 하나, 둘, 세 개의 점에서의 x좌표가 t의 값이 되어서 여기서 세 개, 다섯 개, 세 개가 되어서 따라서 그와 같은 이와 같은 모든 실수 t의 개수는 11개가 되겠네. m은 11이며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그 값들을 모두 더한 값을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합은 시그마 그 각각의 t에 대해서 ftI, 그러니까 t1부터 t1, t2, t3, t4 이런 식으로 해서 t11까지 그 각각의 t에 대해서 f 값들의 합을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i는 1부터 11까지 ftI, 이 값은 이 점의 y 값이 ft1이 아니고, 이것은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 이쪽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t를 대입하면 이 f 알파의 절대값이 나오는데, 그것은 ft1의 절대값이고 본래 ft1은 음수라서 마이너스 2f 알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f 알파의 절대값, 이것이 첫 번째야. 그리고 그것이 여기 이것은 마이너스 f 알파 0이고, 그리고 다시 이 점이 f 알파 이렇게 돼서 이건 그대로 이제 부호가 안 바뀌니까 0이고, 그리고 이 부분도 다시 음수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 마이너스 f 알파의 절대값, 그리고 이 값이 마이너스 2f 알파의 절대값, 그리고 마이너스 f 알파의 절대값 0, 거기에 f 알파의 절대값, 그리고 2f 알파의 절대값, 이렇게 되어서 그 합이 이게 지금 지워지고, 이렇게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f 알파 지우고, 그럼 마이너스 3 f 알파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마이너스 3 f 알파의 절대값이 되어서 이것이므로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값인 f 알파의 절대값분의 1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f ti, 이 값은 f 알파의 절대값분의 마이너스 3 f 알파의 절대값이 되어서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거고, 이게 지금 fx의 최고 창의 개수가 양수일 때 얘기고, 두 번째 fx의 3차 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 역시 fx와 fx의 절대값의 그래프는 하고 그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주면 이제는 가와 나와 다를 만족하면서 그림이 그려지려면 역시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네. 이게 fx의 그래프가 되고, 그리고 그 절대값은 마찬가지로 이것과 같은 그림이 그려질 테고, 이렇게 여기가 지금 알파, 베타, 역시 알파 f 알파의 절대값, 그리고 베타 2 f 알파의 절대값, 이 정도의 그림이 일단 그리지 않겠는가. 이게 fx의 절대값이고, 지금 이 상황은 1의 상황하고 완전히 같기 때문에 따라서 m의 값은 여전히 11이고, 그리고 그때 이 값은 그 각각의 점들의 t에 대해서 ft의 값을 구할 건데, 근데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부호가 완전히 반대니까 이 값들과 함수 값이 부호가 반대인 값들이 더해져서 이때 하면서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m은 11이다 이며, 그리고 저 합을 우리가 살짝 얘기해주면 i는 1부터 11까지 fti, 이 값은 부호가 반대인 수가 나와서 3f 알파의 절대값 이와 같이 될 테니까 이므로 따라서 이때에는 f 알파의 절대값 분의 1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fti, 이 값은 f 알파의 절대값 분의 3 f 알파의 절대값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값은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그 가능한 값은 3과 마이너스 3이 가능하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다. 13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고, 연속인 함수 fx, 그 fx가 0과 1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이자 함수로 정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1씩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그 함수 fx를 그대로 이동시킨 다음에 1만큼 위로 올린 그런 그래프를 갖는 함수이다. 그런데 이 함수가 지금 연속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0부터 1까지는 대칭축이 4분의 1의 위치에 있는, 그래서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그런데 그렇다면 1부터 2까지는 이 나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시킨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그것을 1만큼 위로 올려주면 그럼 이 점이 이렇게 올라가서 적당한 위치로 갈 텐데 연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으로 이렇게 옮겨져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그래야 연속이 되겠다. 이제 연속이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이와 같은 모양을 떠올리면서 따라서 여기가 1이니까 이 1에서의 왼쪽 값, 그러니까 1에서의 좌극한 값과 함수 fx에 1에서의 함수 값이 또는 1에서의 우극한 값이 같아지도록 a의 값을 정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fx가 연속이니까 따라서 fx는 1에서 연속이고 1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해주고 임으로 따라서 1에서의 좌극한 값 그러니까 x를 1 마이너스로 보낼 때 fx의 극한값 이것은 fx가 그때 이식이니까 여기에 1을 대입해 주게 되면 a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그러니까 16분의 9a 빼기 16분의 9가 되는데 그리고 1에서의 함수값 근데 1에서의 함수값은 여기를 우리가 대입 못하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f1은 f0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f0 더하기 1이고 그런데 f0은 이 식에 0을 대입해주면 16분의 a 빼기 16분의 9 16분의 1a 빼기 16분의 9가 되는데 그 값에다가 1 더한 값이 f1이고 임으로 이 두 개의 값이 있기 때문에 연속임으로 이 두 개의 값은 따라서 같다. 따라서 16분의 9a 빼기 16분의 9는 16분의 1a 빼기 16분의 9 더하기 1과 같다라는 식이 만들어지고 16분의 9 지우고 넘겨주면 16분의 8a가 1 16분의 8a가 1 따라서 a는 8분의 16인 2이다 라고 그렇게 먼저 우리가 a의 값을 정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정해주면 이제 함수 fx가 결정이 되었고 이 함수 fx에 대해서 특별히 pn이라고 하는 값을 n 빼기 1부터 n까지의 fx의 정적분 값으로 정의하자 자연수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이 gx가 언제 최소값을 갖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으니까 그럼 일단 이 pn을 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pn이 여기에서 한편 pn은 인테그랄 n 빼기 1부터 n까지 fx dx 이 정적분 값인데 그런데 우리는 fx를 0부터 1까지에 대해서는 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 적분 범위를 0부터 1까지로 우리가 바꿔줄 필요가 느껴지니까 그 말은 이 함수 fx에 대해서 n 빼기 1부터 n까지의 정적분 값은 fx를 왼쪽으로 n 빼기 1만큼 이동시켜주면 0부터 1까지의 정적분으로 바뀌니까 0부터 1까지 f에 왼쪽으로 n 빼기 1만큼 이동시켰기 때문에 x n 빼기 1 더한 x 더하기 n 빼기 1 dx 이렇게 그 pn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나조건에서 이 fx 더하기 1이 fx 더하기 1이기 때문에 fx 더하기 2는 예를 들어 fx 더하기 2는 f의 x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 f의 x 더하기 1 더하기 1이고 다시 이것이 fx 더하기 1이기 때문에 fx 더하기 2가 되어서 이렇게 자연수가 더해지거나 음연히 정수가 더해지는 경우에 그 값이 그냥 바깥으로 나오는 함수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해낼 수가 있고 그 상황을 그대로 결과를 가지고 와서 한편 그런데 나에 의해서 한편 px는 이것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에 의해서 이 f의 x 더하기 n 빼기 1을 f의 x 더하기 n 빼기 1을 우리는 fx 더하기 n 빼기 1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므로 따라서 우리는 pn을 보다 구체적인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다. 따라서 pn은 이 값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fx 더하기 n 빼기 1이 바로 fx 더하기 n 빼기 1이니까 0부터 1까지 fx 더하기 n 빼기 1 dx 그런데 fx가 지금 a가 2이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2 곱하기 x 빼기 0과 1 사이에서는 fx가 2 곱하기 x 빼기 4분의 1의 제곱 빼기 16분의 9이기 때문에 거기에 n 빼기 1을 더해준 값을 적분한 값이 pn이고 이 계산을 우리가 밀고 가주면 그러면은 그 부정적분이 3분의 2 x 빼기 4분의 1의 세제곱 따라서 3분의 2 x 빼기 4분의 1의 세제곱 그리고 더하기 n 빼기 16분의 25의 x 이렇게 부정적분이 만들어지고 0, 1 따라서 1을 대입해 주게 되면 여기에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1을 대입하면 4분의 3의 세제곱이니까 64분의 27 그리고 0을 대입해서 빼줘야 될 테니까 0을 대입해 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64분의 1을 빼는 거니까 더하기 64분의 1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역시 1 대입하고 0을 대입해서 그냥 이 값이고 n 빼기 16분의 25. 따라서 n은 그대로 있고 숫자만 우리가 좀 정리를 해주면 이 값이 64분의 28이기 때문에 16분의 7이고 따라서 48분의 14 48분의 14 빼기 16분의 25 그러니까 48분의로 통분해주게 되면 3을 곱해서 75 따라서 n 빼기 48분의 75에서 14를 빼주게 되면 61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pn은 n 빼기 48분의 61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pn을 구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gx가 그런데 이 식으로 정의가 되고 있는데 시그마 n은 1부터 100까지 x 빼기 pn의 제곱으로 정의가 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차함수니까 좀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전개를 좀 해주면 그러면 x 제곱 빼기 2pnx 더하기 pn의 제곱 이렇게 되고 시그마를 각각을 씌워서 시그마 x제곱 하면 100x제곱이 되고 그리고 시그마 이것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시그마 pnx 해서 x 꺼내서 시그마 pn의 x n은 1부터 100까지 pn 이 값에 x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항을 쓸 수가 있고 세 번째 항은 시그마 pn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이 gx를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gx는 따라서 꼭지점에서 최소가 되니까 gx가 최소가 되는 값을 알파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바로 알파를 얘기하면 알파는 마이너스 2의 2분의 b를 해주게 되면 100분의 1 곱하기 이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네. 이 값이 바로 알파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pn을 알고 있으니까 pn이 n 빼기 48분의 61이니까 대입해서 이제 계산을 해준다 라고 하면 100분의 1 곱하기 시그마 n 하게 되면 10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2분의 100, 101 빼기 48분의 61 곱하기 그 수가 100번 더해지니까 100 이렇게 따라서 2분의 101 빼기 48분의 61 48로 통분이 되고 그럼 24를 곱하는 거니까 2424가 되고 빼기 61 따라서 48분의 2363 정도가 되겠네. 2363 2363이다. 그렇게 알파의 값을 이야기를 하겠다. 문제 14번 3차함수 fx가 가와나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때 1번 fe가 0이 아닐 때 이 가와나를 만족시키는 함수가 존재하는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당장 가에서 x를 2로 보낼 때 이 값이 1로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따라서 분자도 0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그런데 분자는 f2 빼기 f-2로 가는데 이 값이 0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 두 개의 값은 같은 값이다 라고 우리는 가에서 끌어낼 거고 그런데 그 값이 f2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두 개의 값이 같은 값인데 그 값 모두 그럼 0이 아닌 거고 그럼 그때 나에서 x를 0으로 보낼 때 분모가 f의 -2로 수렴하는데 그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 왼쪽의 극한값을 분모의 극한값분의 분자의 극한값이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런데 분모의 극한값이 f의 -2고 분자의 극한값이 f2라서 1로 수렴한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같은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삼음이 된다라는 이 나조건과 서로 모순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f2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모순이 나오겠다. 따라서 f2가 0이 아닌 함수 중에서 가와 나를 만족하는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일단 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1번에 대한 대답을 그대로 이제 써나간다면 먼저 이 분모가 0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살짝 끌어내주고 그러니까 x를 2로 보낼 때 fx 빼기 f-2의 극한값이 우리는 그것을 x 빼기 2로 나눌 때의 극한값이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렇게 식을 쓸 거고 곱하기 x-2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과 같은데 그런데 이 첫 번째 항이 1로 수렴하고 두 번째 항은 0으로 가니까 이 값은 1 곱하기 0인 0이 된다. 따라서 이 극한값이 0이기 때문에 f2 빼기 f-2는 0이고 따라서 f2와 f-2는 같다라고 이렇게 일단 우리가 가로부터 얘기할 거고 가에서 그렇게 f2하고 f-2가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그런데 특히 f2가 0이 아니면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이 같은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f-2도 0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고 그때 이제 그러면 분모가 0으로 안 가기 때문에 이때 나에서 x를 0으로 보낼 때 f의 x 빼기 2분의
f의 x 더하기 2의 극한값을 구할 건데, 그런데 그때 이 분모가 f-2로 가는데 그 값이 0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극한값의 성질에 의해서 각각의 극한값의 b로 나타낼 수가 있다. x를 0으로 보낼 때 f의 x 더하기 2, 이 극한값과 같다. 여기 이때 f-2가 0이 아니므로 라는 말을 해주고, 따라서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 값이 f-2 그리고 f2가 되어서, 그런데 f2하고 f-2가 같은 값이니까 따라서 1로 수렴한다. 이것은 나에서 3으로 수렴한다 라는 것과 모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러므로 따라서 f2가 0이 아닐 때 모순이 나오니까 f2가 0이 아닌 fx는 가와 나를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만족시키는 함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결과를 낼 수가 있겠다. 따라서 없다 정도까지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1번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해줄 거고,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0.3까지 fx의 정적분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렇다면 이 가와 나를 만족하는 함수는 1번에서 f2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와 나를 만족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끌어냈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이 가와 나를 만족하는 함수는 f2가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1로부터 이렇게 그 f2는 0이므로 따라서 f2와 f-2는 모두 0이고, 그러므로 fx는 3차 함수니까 x 빼기 2, x 더하기 2, 그리고 거기에 ax 더하기 b, 이와 같은 꼴로 쓸 수가 있지 않는가. 여기서 a와 b는 상수. 이렇게 우리가 fx를 나타낼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가에서 결국은 저 식은 가에서 x를 2로 보낼 때 x 빼기 2분의 fx 빼기 f-2가 f2가 같기 때문에 x를 2로 보낼 때 x 빼기 2분의 fx 빼기 f2라고 쓸 거고, 이것이 f'2가 되니까 그 값이 1 이것에서 이것이므로 따라서 f'2는 그런데 이 식에서 f'2는 여기 2를 대입해주면 나오는 값이니까 4 곱하기 2a 더하기 b인데 그 값이 1이다. 따라서 2a 더하기 b는 4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일단 가에서 끌려 나오고, 그리고 또 나에서 역시 fx를 가지고 이 식을 다시 한번 써주면, x를 0으로 보낼 때 f의 x 더하기 2는 x의 x 더하기 2를 대입해주면 x가 되고, 그리고 x 더하기 4가 되고, 그리고 ax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되겠네. x 더하기 2를 대입하니까 ax 더하기 2a 더하기 b, 이것이 분자가 되고, 분모의 fx 빼기 2니까 x 빼기 2를 대입해주면 x 빼기 4가 되고, 그리고 x가 되고, 그리고 ax 빼기 2a 더하기 b가 될 텐데, 이것의 극한값은 여기서 x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이것이 약분이 되고, 그럼 결국은 분모가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b, 그리고 분자가 4 곱하기 2a 플러스 b, 이 값으로 수렴하게 되는데 그 값이 3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4 약분하고 적당히 정리해주면 2a 더하기 b가 2a 6a 빼기 3b와 같다 이렇게 되겠네. 6a 빼기 3b와 같다. 따라서 4a가 4b와 같고 a와 b가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그래서 a와 b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식이 성립하니까, 따라서 3a가 4분의 1이고 a와 b는 모두 12분의 1로 같은 수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a와 b의 값이 결정이 된다. 따라서 그럼 fx가 나오네. 그러니까 fx가 a와 b의 12분의 1을 대입해주면 12분의 1에 x 빼기 2 x 더하기 2, 그러니까 x제곱 빼기 4 곱하기 x 더하기 1, 이와 같이 fx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량이 은근히 많네요. 그치? 따라서 그 0.3까지 fx의 정적분 값은 대입해서 12분의 1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전개해주면 x세제곱 나오고, 그리고 더하기 x제곱 나오고, 그리고 빼기 4x 빼기 4 이것이고, 따라서 12분의 1에 4분의 x 4제곱 더하기 3분의 x 세제곱 빼기 2x제곱 빼기 4x 0, 3, 따라서 12분의 1 곱하기 3을 대입해주면 4분의 81, 그리고 더하기 9가 되고 3분의 27에서 빼기 18이 되고 빼기 12 이렇게 0 대입하면 됐어. 이렇게 되고,
따라서 12분의 1 곱하기 이 값이 20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20에다가 9를 더한 29에서 30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더한 것이네.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12분의 1 그러면 3 약분하고 마이너스 16분의 1이다 라고 결과가 나와지겠다. 따라서 그 정적분 값은 이때 마이너스 16분의 1이다. 문제 15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m이라고 하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함수 fx가 sin n분의 파이 x 이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등식을 만족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당장 주기에 대한 얘기가 같아 보이니까 이 fx는 주기가 그런데 2n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 주기의 배수가 30이 되어야 그래야 따라서 이 등식이 성립할 테니까 따라서 이 n은 30의 약수이구나 라는 얘기를 할 거고 따라서 n은 15의 약수이다. 그와 같은 자연수 n은 15의 약수가 1, 3, 5, 15 이렇게 4개의 값이 있으니까 그 4개의 값이 가능하고 그 4개의 값을 모두 더한 게 m이다. 거기에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fx의 주기를 먼저 얘기해주고 fx의 주기는 2n이며 이므로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한다 여기에서 이 n은 30의 약수이다. 따라서 n은 15의 약수이고 가능한 자연수 n의 값은 따라서 1, 3, 5, 15이다 라고 그렇게 n의 값이 가능한 값을 4개를 우리가 찾아내주고 그런데 그 값들을 모두 더한 걸 m이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이걸 모두 더해주면 24가 나와서 m은 따라서 24다 라고 m의 값이 정해지는데 그런데 그 m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를 풀게 되는데 여기에 m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값이 24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의식을 하면서 다른 문제를 또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문제를 보면 이때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이고 이 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에 삼각형 ABC가 내접하고 있고 그때 그 세 변에 내린 수선의 발을 DEF라고 할 때 그때 sin A하고 sin C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에 대한 sin 값들에 대해서 이식이 성립하고 그리고 세 선분의 길이의 b가 이와 같다라고 m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의 b를 완전히 알고 있는 거고 그때 5, 2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 다음에 sin 제곱 b를 구하시오 이라고 있는데 근데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길이가 4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당장 그 이 삼각형에서 AB의 길이 AD의 길이를 우리가 적당히 나타낼 수 있으면 OD의 길이를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B2의 길이를 우리가 적당히 나타낼 수 있으면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관계식이 어쨌든 나오겠다. 그래서 OD하고 OE 사이의 관계식이 OD하고 OE의 B가 12대 24니까 1대 2이기 때문에 이 길이를 우리가 A라고 놓으면 이 길이가 2A가 되면서 뭔가 관계식이 엮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한번 끌고 가주면 먼저 이 등식 사인 법칙을 써서 저것을 길이의 B에 대한 얘기로 바꿔주기 위해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한편 이렇게 사인 법칙에 의해 A 사인 A 하게 되면 이거 따라서 사인 A분의 BC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거고 그 값이 역시 저 사인 C도 생각을 하면 사인 AB 사인 C분의 AB 그것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니까 2R인 8 따라서 사인 A하고 사인 C를 우리는 8분의 AB, 8분의 BC라고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사인 A는 8분의 BC 그리고 사인 C는 8분의 AB 이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따라서 그런데 그 5 곱하기 사인 제곱 A가 여기에 이걸 제곱한다면 5를 곱한 값이 따라서 5 곱하기 8분의 BC의 제곱이 4 곱하기 사인 C의 제곱 8의 제곱 8의 제곱분의 AB의 제곱 이 값과 같다라는 식이 나와서 따라서 5 곱하기 BC의 제곱이 4 곱하기 AB의 제곱과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당히 이제 끌어내주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러면 이 두 변에 대해서 관계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밀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OD의 길이를 또한 OD 대 OE의 길이의 비가 12대 24인 또한 OD 대 OE의 길이의 비가 12대 24인 1대 2이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OD의 길이를 A라고 놓고 OE의 길이를 EA라고 놓을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A는 상수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거고
그럼 그때 음, AB의 제곱을 따라서 이때 AB는 그 AD의 2배니까 그 AB의 제곱은 AD의 제곱의 4배가 되고 그것은 4AD의 제곱이 되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을 하면 그 16 빼기 A 제곱이 되고 마찬가지 이 값의 4배 마찬가지로 그 BC의 제곱 이 BC의 제곱도 역시 B2의 제곱의 4배가 될 테니까 4 곱하기 B2의 제곱이 피타고라스로 16 빼기 4A 제곱 그런데 그 AB의 제곱과 BC의 제곱은 또 이 관계가 성립하니까 따라서 5 곱하기 BC의 제곱 그러니까 얘가 여기다 5를 곱한 20 16 빼기 4A 제곱 이 값은 4 곱하기 AB의 제곱과 같다. 여기다 4를 곱한 16 곱하기 16 빼기 A 제곱과 같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4로 나눠서 정리하게 되면 그러면 5 곱하기 16이면 80 빼기 20A 제곱 이 값이 64 빼기 4A 제곱 이렇게 되고 따라서 16A 제곱이 16A 제곱이 되어서 A 제곱이 1 그러니까 A는 1이다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A가 1이다라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OD의 길이가 나오고 OD의 길이가 바로 A이고 1이고 OE의 길이도 나오고 이 값은 2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면 OF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지 않는가. OF하고 OD 사이에 그러니까 OD하고 OF를 그냥 보면 OD 대 OF는 12대 이 값이니까 12대 6 곱하기 3 루트 5 빼기 1 이거니까 여기에서 따라서 OF의 길이도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 OF는 12분의 OD 그러니까 1 곱하기 2가 그냥 따라서 12분의 6 3 루트 5 빼기 1 따라서 2분의 3 루트 5 빼기 1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OF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럼 AC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지 않는가. 우리는 지금 사인 B를 알고 싶은데 사인 B를 알기 위해서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대응하는 변에 해당하는 AC의 길이만 구해주면 사인 법칙으로 사인 B가 구해질 테니까 그러니까 AC의 길이를 우리가 구하면 문제가 이제 끝나겠다. 그런데 따라서 AC는 이때 AF의 2배가 AC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길이 2배니까 따라서 이 길이의 제곱의 4배가 되고 그런데 그 길이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그 길이를 구할 수가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이제 가주면 AC의 제곱은 4배의 AE의 제곱, AF의 제곱과 같고 그런데 AF의 길이는 16 빼기 5F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AC의 제곱은 이 값이고 이 값인데 그 값은 4 곱하기 따라서 16 빼기 5F의 제곱이 이거 제곱한 거 그러면 4분의 제곱해주면 9, 45에다 1 더한 46 빼기 6 루트 5 이렇게 되고 따라서 64 전개해주면 64 빼기 46 더하기 6 루트 5 이 값이 18이니까 18 더하기 6 루트 5 따라서 AC의 제곱은 이 값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인 B를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인 제곱 B는 사인 B가 2R 그러니까 8분의 AC니까 그것의 제곱인 8분의 AC의 제곱 그런데 8분의 AC가 이 값이라서 64분의 AC의 제곱이 이 값이고 18 더하기 6 루트 5 이 값이 되고 따라서 이게 이 정도로 나누시면 32분의 9 더하기 3 루트 5라는 값이 나오는데 더 이상 뭐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사인 제곱 B는 저 값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OE의 길이를 알고 싶었고 따라서 OE의 길이는 우리가 구하기를 이다 라고 해놨고 그리고 사인 제곱 B도 이 값이다 라고 그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3 루트 5 이다